대낮에 광주 신세계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천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학교 주변의 성매매업소 등 유해업소들이 배짱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 노출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등굣길 실태 집중 보도합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던 스텐트가 전남대 의대 연구팀에 의해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 의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력 후보들에 대한 단일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을 앞둔 오늘 낮에 광주 신세계백화점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매장 안에 있던 고객 10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위험 신호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밖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웅성이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불이 났다는 방송에 급히 밖으로 빠져나온 고객과 직원들입니다. 백화점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서에 접수된 시각은 오늘 낮 정오쯤입니다. 6층에서 7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고 이를 보고 놀란 백화점 안 1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7층 거기에서 연기가 나서 저기 한다고 여기 고객들 다 대피해서 밖으로 나가라고 방송을 계속 했었어요. 연기가 난 에스컬레이터 운행을 중단시킨 백화점 측은 시설팀을 투입시켜 사고 원인 조사와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장난 에스컬레이터는 지난 1995년 백화점이 지어질 때부터 만들어져 20년째 운행을 하고 있는 기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영 중에 이제 과일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건 차후 저희가 더 정밀 조사를 통해서 한번 원인을 좀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백화점 측은 에스컬레이터를 수리하고 소동이 일어난 지 4시간 만에 다시 손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낮 도심에서 발생한 백화점 사고로 고객들은 물론 직원들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건축 공사 때문에 학생들이 차도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나는 학생이 하루에 수천 명인데 안전 대책도 없습니다. 이곳은 유대회 선수촌 공사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위험한 등굣길, 먼저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촌 아파트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화정중학교 사거리입니다. 학생들이 다니는 인도 곳곳에 중장비들이 길을 막은 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움직이는 중장비를 발견한 여학생이 깜짝 놀랍니다. 칠판 적도 있고 그리고 퍼질판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길은 안 이랬으면 좋겠어요. 인도를 차지한 장비와 골재를 피해 차도로 다녀야 하는 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든 말든 아랑곳 않고 공사를 하는 포크레인 아래로 학생들이 무리지어 지나갑니다. 아니 선생님 여기 사람 지나가면 좀 이렇게 통제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 이쪽에 사고 있잖아요, 앞에. 공사판과 차도 사이에 좁디 좁은 인도를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학생들. 안전 펜스도 없지만 그렇다고 학생들을 보아주는 어른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위험하기 짝이 없는 등굣길이지만 학생들이 길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 교직원이나 공사 관계자들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닐 데가 없어요. 다 공사해가지고. 그래서 길로 다녀요. 포크레인 같은 거 지나갈 때마다 저희 주위에서 막 지나가는데 너무 불편하고. 이곳 근처에는 화정중학교 등 중고등학교 5개가 있어서 하루에도 학생 수천 명이 오가는 곳입니다. 건설사는 보행자들 편의를 생각해 보도블럭 공사를 먼저 하느라 생긴 일이라며 안전요원은 규정에 맞게 배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빨리 시공을 해서 보행자들을 이제 통행을 정상적으로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차도 쪽을 작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광주시 교육청이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각종 공사 때문에 이처럼 위험한 통학로를 끼고 있는 학교는 31개로 조사됐습니다. 기어이 사고가 나야 통학로를 확보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할 것인지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편하고 위험한 등굣길을 오늘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교 주변에서는 각종 유해업소가 배짱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해도 끝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등굣길을 무서운 길이라고 부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주변. 얼마 가지 않아 마사지 업소 간판이 보입니다. 야릇한 간판에 유흥주점도 흔히 눈에 띕니다. 아이들은 무서운 길이라며 피해 다닙니다. 담배 피고 막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저 간판 그런 거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유치원 바로 앞에는 사행성 게임장이 자리 잡았습니다. 요만할 때는 호기심이 제일 많잖아요. 그 애들이 한 번이라도 궁금하니까 쳐다보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정화구역 안에 당연히 없애야겠죠. 더 큰 문제는 무허가라 단속이 힘든 불법 퇴폐업소와 유해업소가 학교 주변 곳곳에 숨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방금 경찰 단속에 덜미를 잡힌 광주 북구의 한 오피스텔한 성매매업소. 피임 도구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성매매 여성이 급히 자리를 뜹니다. 취재 결과 이렇게 적발된 성매매업소 주변으로는 학교가 무려 4군데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매매업소 주변으로 초등학교 3곳, 그리고 여자고등학교 1곳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곳과는 불과 200m 채 떨어져 있지 않아 학교 정화구역이기도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광주 지역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 유해업소 120여 곳이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광주 동구의 한 초등학교 근방에서는 15곳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유해업소 중 성매매나 변종 성매매업소가 70%로 가장 많았고 최근 3년간 적발 건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전남북 시도당 위원장은 공동성명을 내고 호남선 KTX 요금이 부당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용산에서 송정까지 요금은 1km당 154원이지만 서울 동대구 요금은 145원이라며 호남선의 길이가 더 길다는 점을 감안해도 요금 차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로 심장질환 환자들에게 시술되는 스텐트라는 의료기기가 있죠.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는데 최근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혈관 속에서 완전히 흡수된 뒤에 사라지는 이른바 생분해성 스텐트까지 개발됐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70대 협심증 환자가 막혀있는 심장혈관을 넓혀주는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스텐트는 특수 금속에 약물이 입혀져 있는 스프링 모양의 초소형 의료기기입니다. 혈관 속에 남아 재협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몸속에 남기 때문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환자는 피가 달라붙는 것을 막기 위해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 약을 계속 먹어야 합니다. 평생 아스피린 먹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치과 치료를 받거나 내시경 검사할 때 반드시 아스피린 끊어야 되고 또 수술을 받는 경우 아스피린 때문에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국내 연구진이 개발해 동물 실험까지 마친 이른바 생분해성 스텐트입니다. 천연 합성 물질로 만들어져 시술 후 6개월에서 9개월이 지나면 체내에 완전히 흡수돼 없어집니다.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발표와 동물 실험까지 마치고 임상 실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더 생체 적합하게 만들었고 더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회사도 이런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도 있지는 하지만 저희 생분해성 스텐트가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진이 최근 식약처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은 또 다른 스텐트입니다. 6월부터 본격적인 시술과 시판에 나설 예정이어서 최첨단 의료기기 수입 대체와 이에 따른 환자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도의 기술력이 축약돼 있는 스텐트는 콘택트 렌즈보다도 수입액이 많은 수입 의료기기 1위 품목으로 전 세계 스텐트 관련 시장 규모만 10조 원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노인성 안질환으로 여겨졌던 녹내장과 백내장의 발병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밝은 광주안과가 녹내장 주간을 맞아 외래 환자를 분석한 결과 2013년 60명대였던 20, 30대 녹내장 환자가 지난해에는 11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 30대 백내장 환자는 9명에서 25명으로 증가율이 더 높았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시력 교정 수술이 보편화되면서 정밀 검사에 따른 조기 진단이 많아진 데다 스마트폰 사용 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광주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를 앞두고 2명의 유력 후보가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투표권자들은 단일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기 광주 상공회의소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갖고 있는 상공의원은 모두 80명. 회원사들의 투표를 거쳐 상공의원들이 확정됨에 따라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진영의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출마가 유력시되는 박흥석 현 회장과 김상열 호방건설 회장 측은 상공의원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한편 각자 표 계산을 통해 유불리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0일로 예정된 회장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표 계산이 가능한 이유는 상공의원들이 회장을 뽑는 간선으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의원 업체를 뽑은 거고 이제 그 의원 업체를 대표를 한 명이 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20일 총회에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죠. 대의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표 계산도 가능해지면서 차기 상위 회장 선거가 경선까지 이어질 경우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여론도 높습니다. 실제로 경선으로 치러진 지난 2003년과 2006년 선거는 법정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에 큰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상공회의소 부회장단도 이런 점을 우려해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단일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끝까지 하고 내일씩 받아보면 네네. 야, 내년 돌아올 수 있는 당은 아닌 거야. 이에 따라 이미 표 분석까지 마친 두 후보 진영이 주말과 휴일을 거치면서 단일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지역 경제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4.29 광주 서구을 재보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설이 돌았던 정승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는 15일 공천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식약처장 자리에서 물러난 정 전 처장은 새누리당의 공천 접수가 시작되는 오는 15일에 공천 신청서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고향인 광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일 흐린 날씨 속에 비가 오락가락했지만 주말에는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김우수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우중충한 하늘 아래 얼었던 땅을 적시는 촉촉한 봄비.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지만 운동하러 나온 시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지런히 몸을 움직입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제부터 해서 어제 낮부터 해서 꽃샘추위가 많이 풀려서 이렇게 비가 와도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내일과 모레 낮 동안에 해가 비추겠고 야외 활동하기에도 좋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광주가 19도까지 오르면서 4월 중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9년 만에 꽃샘추위에도 남도의 봄은 쟁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에 이어 봄의 절정을 알리는 벚꽃은 광주의 보름남짓 후인 4월 1일쯤 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년과 비슷하거나 하루 정도 빠른 것입니다. 벚꽃의 절정 시기는 개화일로부터 일주일 정도 뒤인데 완도가 4월 7일, 광주 4월 8일, 여수 4월 9일, 목포 4월 11일경에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어제 화순에서 도로에 쇠조각이 떨어져 차량 수십 대가 타이어 피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쇠조각을 떨어뜨린 차량 운전자 46살 이모 씨를 입건했습니다.